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사실은 좀 눈이 많이 안 좋고요. 컨택트 렌즈를 빼면 이 정도까지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점점 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제가 처음 시력 저하를 느낀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 친정아버지는 눈이 굉장히 좋으시고 어머니는 굉장히 눈이 나쁘신데 친가 쪽은 다들 눈이 좋으시고 외가 쪽은 다들 눈이 나쁘세요. 그래서 이게 선천적인 부분도 작용을 좀 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시력이 저하되고 있는 걸로 봐서 후천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뭐 책도 많이 봤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인공적인 조명에 노출이 많이 돼서 눈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업무상 특징 때문에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한약을 잘 챙겨 먹으면서 눈 주위를 좀 지압하는 등 관리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처방은 뭔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그쵸. 것 같은데요. 이 눈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무슨 처방이 좋다 이런 것은 아니고 몸 전체적인 부분을 케어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한약은 세간명목탕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눈을 맑게 해주면서 시력을 좋게 유지를 해주고 특히 건조한 눈을 좀 좋아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시력이 점차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력 저하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컨택트 렌즈를 항상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건조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한약을 먹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처방 구성은 어떻게 되냐 하면 몸에 있는 완충 물질들 우리들이 현대인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몸에 있는 물질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허라는 상태에 많이 빠질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채워주는 당귀, 천궁 이런 약재들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아무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어깨 같은 데도 많이 뭉치고 두통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더불어서 눈 쪽에 불편감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열을 꺼트리는 치자라든지 황금이라든지 황련 이런 약재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좋다고 잘 알고 계시는 약재인 결명자도 들어가는 세간명목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또 결명자를 비롯해서 저 같은 경우는 당근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당근도 제가 있죠.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 안 눈에 먹잖아요. 좋다고 하니까 먹어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그쵸. 솔직히 말하면 먹지 않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들을 좀 노력해서 먹으면 좋을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들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당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네. 사실 당근을 싫어하시면 다른 음식으로도 보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있을까요? 당근이 왜 눈의 건강에 좋다고 하냐면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루테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루테인이나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으로서 비타민 A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가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 것들인데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을 드시면 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 당근을 싫어하신다면 뭐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달걀 노른자라든지 이런 거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근은 사실 저도 날 당근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빛나리 아나운서 혹시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당근 챙겨 드실 때 만약에? 저는 네. 곤란해서 안 먹고 있어요. 솔직히. 솔직하게네요. 네, 혹시 날 당근의 풍미 때문에 싫으시다면 싫어요, 네. 구워서도 네. 많이 먹잖아요. 구워서 드셔도 좋고 구우실 때도 기름을 좀 써서 구우시는 게 좋고요. 왜요? 볶아서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하면 섭취율이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름과 같이 섭취를 했을 때는 흡수율이 6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는요. 당근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 볶아 드신다든지 당근 주스를 만들었다면 올리브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등푸른 생선이나 시금치나 계란 노른자 이런 것들을 좀 풍부하게 섭취하시면 비타민 A 섭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꽤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겪어봤다라고 밝히면서 그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꽤나 익숙한 증상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남지영 원장님 한방에서는 공황장애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일단 한방에서 바라보는 공황장애를 말씀드리기 전에 연예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연예인분들이 공황장애, 공황발작 진단을 많이 받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인터뷰라든지 SNS 통해서 말씀을 하셔서 일반인 분들도 공황장애, 공황발작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팬으로서 걱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걱정하다가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뭐 불안감. 근데 사실 불안이라는 거는 낯선 환경에 노출됐을 때 내가 가장 느낄 수 있는 그 방어 본능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단순히 약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라든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연예인 누구누구가 이런 증상인데 공황장애래, 공황발작이래, 나도 그런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아까 우수영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공황발작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는 것들인데 13개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숨이 막힌다든지 심장이 너무나 빨리 뛴다든지 땀이 갑자기 많이 난다든지 이상 감각이 있다든지 죽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의 13개 중에서 4개 이상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와서 10분 내에 최고조로 올라가는 거를 공황발작이라고 하고요. 요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한 달 동안에 계속 내내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과 두려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을 같이 동반을 했을 때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약간 마음 조이는 느낌, 약간 심장이 좀 빨리 뛰는 느낌 이런 거 한두 개 가지고 본인이 공황장애가 아닌지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공황장애를 진단받으신 게 아니라 공황발작을 진단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애로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 심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의학은 심신의학, 마음과 몸을 하나로 보는 의학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치료를 할 때 마음 치료를 육체 치료와 떼어놓지 않고 있었고요. 특히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신이 머무르는 집이다. 그리고 신명이 머무르는 집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심장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고요. 마음, 정신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잘 유지를 하면 심장을 튼튼하게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정 원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공황 장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치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한약 몇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공황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 뭐 혈허 그리고 어혈이라든지 심담허겁 그리고 감기울결 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원인들을 각기 찾아내서 치료하는 처방을 사용을 하면 공황장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불안장애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잘 치료가 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귀비탕이라든지 안신탕이라든지 뭐 분심기음 이런 약들이 있는데요. 귀비탕이나 보혈안신탕, 사물안신탕 이런 것들은 혈허를 치료하는 보혈약입니다. 그래서 뭐 불면증에 시달린다든지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시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되신다든지 건망증이 있으신 분들이 공황장애 같은 불안 증상이 오실 때 잘 사용하는 편이고요. 분심기음 같은 경우에는 살 빼는 처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붓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부으면서 대소변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공황장애 같은 비슷한 증상이 왔을 때 분심기음이라는 처방을 쓰면 또 잘 듣는 편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예민해져 있고 머리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는 이런 경우에는 소요산이라는 약이 잘 들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심담허겁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겁이 굉장히 많으면서 잠을 잘 못 이루고 악몽을 꿀까 봐 너무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룬다든지 생각이 너무 많으신다든지 너무 소심해서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불안 증세가 온다면 감이온담탕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한약을 드시면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되는 편이니까요. 불안 증세 있는 분들 계시다면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남지영 원장입니다. 요즘 추운데 여러분들 모임 많으실 거예요. 12월이죠. 송년회들이 줄지어 있는 12월입니다. 이 송년회 하면 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이 송년회 시즌은 좀 부담이 될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모임에서 술을 드시게 되는데 이 술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추운 계절에는 혈관이 수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다가 외부로 밖에 나가면 추위에 노출이 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이 뇌라든지 심장에 있는 부분에 혈관이 많이 수축하게 되면 이게 또 중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음주를 많이 하시게 되면 위험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송년회 시즌에 술 적당히 드시도록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술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에서 소개하고 있는 술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성질은 뜨겁고 맛은 쓰고 또 때로는 달고 매우면서 혈맥을 통하게 한다. 그리고 약기운을 소통을 시키면서 흉금을 털어놓고 마음껏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음료로 소개를 하고가 있는데요. 술의 좋은 점은 물론 안 좋은 점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술을 오랫동안 마시면 정신이 손상되고 수명이 줄어들고 많이 마시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라고 하면서 술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보자면 간과 위장 기능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고 뇌세포를 또 파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성 치매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간 기능이나 위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인체 기본 바탕이 되는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몸 전체적인 컨디션이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암이라든지 뇌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술을 드시는 것은 아주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이고 때로는 기운 소통을 필요할 때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게 좋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술을 드셔야만 한다면 기왕이면 좋은 술을 골라서 드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자주 마시는 소주 있잖아요. 그 소주는 사실 전통 방식이 아닌데요. 희석식 소주라고 합니다. 근데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은 증류식 소주라고 하는데요. 주정을 이렇게 증류를 합니다. 끓입니다. 그래서 나온 수증기를 잘 받아서 물로 변화된 부분만 받아서 이걸 이제 소주라고 해서 쓰는데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소주는 몸에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잘 주지 않으면서 두통 유발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꼭 드셔야만 한다면 전통 방식으로 증류한 소주를 하루에 3잔 정도까지만 제한을 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 자리에 가다 보면 소주를 고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포도주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포도주도 아무 포도주나 드시지 마시고요. 가능하다면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된 포도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화학 비료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산화방지제인 SO2, 이산화황을 최소한으로 넣은 유기농 포도주를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시면 폴리페놀도 섭취를 할 수가 있어서 항암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 심장도 튼튼해진다고 하니까는요. 여러분들 연이은 송년회 그리고 다음 달에는 신년회가 또 연이어 있을 텐데 전통 방식 소주 약간과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한 포도주 약간 정도 즐기는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건강한 의사인데 그러면 한의사가 추천하는 여러 가지 좋은 술은 뭘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겨울철에 어울리는 술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만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포도주로 만드는 음료인데요. 포도주를 냄비에 넣고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호에 맞는 과일들, 요즘에 귤 많이 나니까 귤을 슬라이스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오렌지나 레몬, 그리고 사과 같은 것을 넣어도 풍미가 좋고 비타민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마트 같은 데서도 많이 판매를 하죠. 계피,
감초 이런 것들 같이 넣으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훌륭한 음료가 탄생이 되는데 이걸 프랑스어로 뱅쇼라고 합니다. 저도 감기가 걸릴랑 말랑 할 때 이 음료를 한두 잔 만들어서 마시고는 하는데 감초와 계피 덕분인지 포도주에 많이 들어있는 뭐 아미노산이나 철분이나 비타민 덕분인지 이 녀석을 마시면 감기가 싹 달아나는 것 같아요. 혹시 포도주 즐기는 분들 계신다면 계피와 감초, 과일을 이용해서 뱅쇼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모임 많은 연말 연시 건강 유의하시고요. 추위에 혈관 수축되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를 하시고 즐거운 연말 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한 의사 남지영이었습니다.